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 4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이제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갔는데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좀 저항을 인식했다. 이 정도 흐름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주식이라는 게 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분위기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았는데 또 장 막판 되니까 그 분위기가 또 확 역전이 되긴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아침에 분위기 좋다가 오후 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 맨날 폭등하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전고점 부근에서 장대 음봉이 일단 떨어졌고요. 이게 어떤 변화의 신호인지 잘 봐야 될 겁니다. 숏배팅 한 번쯤 이제 오늘의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들이대 볼 수 있겠죠. 니케이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전고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거기를 넘었습니다.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일단 일본 증시도 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지만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오후쯤에 등장한 갑작스러운 어떤 매도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증시도 꼬리는 좀 달았습니다. 위쪽에서 좀 밀리긴 밀렸죠. 어쨌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일본은 강하니까 윗꼬리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양봉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숏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더 참으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은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떤 들이대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야 이제 음봉 하나 나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의 움직임이 이게 그냥 와 상승이다 이게 아니죠. 폭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의 상승은 이건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변동성 확대가 동반된 그런 폭등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대 음봉 같은 거 하나를 보더라도 이런 걸 좀 작게 이런 거를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급등의 끝은 이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답답하게 오르면은 이런 게 진짜 멀리 가고 오랫동안 상승하는 이런 거고 이 급등해 버리면은 오히려 상승을 보시는 분께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에서 장대 음봉 튀어나오는 거는 별로 일단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다. 주의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오늘도 양봉이니까 조금 더 참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제 심증은 좀 가져볼 수 있겠죠. 지금 뭐 미국이 상방 제한적이건 어쩌던 간에 미국이 버벅거리건 어쩌던 간에 중국하고 일본은 막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 중국과 일본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오늘부로 장대 음봉을 맞았으니까 일본도 그 영향을 받겠지라는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 눈에 띄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죠? 이 정도 모습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이런 때 한번 이 베팅 해보는 게 사실 공부의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숏을 잡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긴 있는데 물론 제가 일본이나 중국에 관해서 코스피나 미국처럼 그렇게 막 자신이 있고 잘 모르지는 않는데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거는 진짜 투자자라면은 한 번쯤 베팅해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아무튼 저런 상황에서 한 번씩 들이대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지수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이 아니고 개별 종목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다양한 매매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얻어보기가 쉬울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지수 쳐다보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경험을 얻어볼 기회가 좀 적긴 하거든요. 매매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거 보이면은 한 번쯤 막 따라 들어가서 한번 들이대 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물론 이런 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테이퍼링 이야기도 있고 달러 강세 이런 것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선 이게 좀 아까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사실 현금을 다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본, 중국 증시에 베팅할 만한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서 아쉽다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공부 차원에서도 일부 소량 정도는 들어가서 이런 변동성, 이런 고변동성 상황에서 흐름이 어떤가, 요즘 일본 증시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거, 중국 증시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걸 알아보는 거는 공부의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학원비 낸다 생각하시고 조금씩 뭐 숏 같은 거 조금 들어가갖고
같이 어쨌든 저런 흐름에 계좌를 맡겨놓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세게 하시는 거고요. 아무튼 뭐 요 정도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봤고요. 오늘 한국장 같은 경우는 뭐 그죠? 이 아주 글로벌의 영향을 다이나믹하게 받긴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밀려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윗꼬리도 심상치 않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같은 경우 이게 참 하여튼 재밌는 날인 겁니다. 이게 아침에 갭 상승할 때 이 갭 상승을 보면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원웨이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긴 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죠. 그만큼 갭 상승한 걸 보면 아침엔 엄청나게 강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신흥국의 비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은 그 다시 장 막판에 어떤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가 또 흔들하니까 아무리 원웨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강력한 매수세를 가진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어요. 좀 하여튼 심상치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도 의미를 놓고 보면 되겠죠. 오늘 보시면 이 선물 고점이 415라고 써져 있습니다. 415. 그러니까 415의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윗꼬리도 좀 많이 달리고 했으니까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나요? 어제 같은 경우는 407 부분의 지지력을 확인했다라고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415 부분의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일단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게 그 지금 한 번 확인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415가 진짜 저항임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단 415를 확인했다는 거 하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갭이 있었습니다. 갭. 요 9월 9일 날에 갭 하락 출발해가지고 이 갭을 다 메우지 못하고 원웨이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갭이 있었는데 이 갭을 오늘 이 갭을 오늘 메웠습니다. 요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갭을 메웠다라는 거, 415의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특별히 지금 제가 드릴 만한 이야기는 뭐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뭔가를 할 만한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구경만 하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번 주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 몇 가지 이슈들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장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긴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긴 했습니다. 추석 연휴 다음 주 이번 주까지만 하고 쉬기 때문에 이제 당장 FOMC까지 3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한국장은 뭐 눈치를 많이 볼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도 드리긴 드렸어요. 이게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매자들이 불확실성 이러면서 미국에서 무슨 일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3거래일 동안 추석 연휴에. 그러니까 주식을 웬만하면 연휴 전에 팔고 가려는 그런 심리도 좀 있을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뭐 콜옵션 윗꼬리 잔뜩 달고 마감을 했다. 풋옵션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가 좀 달리긴 달렸다라는 거. 전 어쨌든 근데 물론 이 평상시 같으면은 이런 음봉은 별로 의미를 좋게 봐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지금 이미 21선과 61선이 그 올바르게 배열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밑에 어떤 지지력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뭐 조금밖에 안 달리긴 한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전 좀 의미를 좀 더 볼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여기서 저점을 높일 수 있는지 풋옵션들이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제가 아침에 약간 그런 이야기를 던져놓긴 했거든요. 요즘 미국 주식시장 빅스 지수가 금요일 날에 급락 출발했는데 그게 다시 양봉으로 다 회복했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보시면 오늘 한국 시장 변동성 지수도 보시면 이렇게 어쨌든 뭐 아랫꼬리를 달고, 아랫꼬리 정도가 아니죠. 이건 그 도치형이 나온 거죠. 시가와 종가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변동성을 더 이상 죽이지 않고 여기 어딘가 14, 15대에서 하여튼 반등을 하려는 생각이 있긴 있어 보인다라는 정도의 가벼운 추측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모습이 보였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도 좀 저항을 확인하긴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거로 정리가 다 되긴 될 텐데,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가 77,500원 정도 뭐 대략적으로 그 자리가 어떤 저항이다. 근데 이게 이 갭상승을 강하게 해서 넘어갈 것처럼 해놨는데 이게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이거는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뭐 저항을 인식을 했습니다. 물론 고점이 좀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이건 주가에 별로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반등의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좀 무리를 한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긴 하고요. 이 정도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요.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것도 사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요즘에 좀 단기낙폭과대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거래량 굉장히 많이 나온 일단 양봉이 나오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이고, 이거 솔직히 이런 모습 나왔다고 반등한다? 전 솔직히 뭐 장담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최소한 뭐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하반 경직성 정도는 이제 나오지 않겠어라는 생각 정도 일단 하고 보고 있어요. 네이버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일단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좀 급락을 하긴 했었지만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고, 또 그리고 어쨌든 보시면 이 결과적으로 이 40만 원 자리를 몇 거래일 동안 안 깨고 계속 버티고 있긴 하는 모양이라, 물론 이게 강한 매수세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긴 한데, 카카오와 네이버의 일단 하락은 여기쯤에서 일단 일시 정지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가 좀 잠깐 의미 있는 반등 같은 게 좀 여기쯤에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봤습니다. 제가 뭐 베팅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공부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저항을 인식했고, 또 241선 오늘 결과적으로 또 밀린 거죠. 그러니까 회색선이 올라가고 있는 게 241선인데 241선에서도 밀려왔고, 그죠? 이런 모습들. 아무튼 삼성전자는 저항을 확인했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약간 하방 경직선 같은 걸 좀 확인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1510까지 또 터치를 했네요. 1510을 살짝 넘겼네요. 그죠? 참 하여튼 더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숏을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어떤 기준을 드리자면은 뭐 여기는 이날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 자리 한 1515까지는 그래도 한번 계속 반등심에도 이런 걸 해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여튼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숏 보시는 분들이요.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좀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주의하자. 숏 보시는 분들. 요 정도 이야기를 일단 드렸습니다. 뭐 한국 시장에 관해서는 지금 뭐 특별히 아무튼 드릴 말씀 없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9시 반에, 오늘 밤 9시 반에 그거 있거든요. 그죠? 코어 CPI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의 움직임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 정도만 하고 보고 있어요. 오늘 밤 9시 반입니다. 그래서 코어 CPI 잘 보셔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빠지다가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이 정도 뉴스는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일날 백악관에서 뭐 쿼드 정상 첫 대면 회의 뭐 이런 걸 한다라고 하네요. 중국과 관련돼 갖고 어떤 뭐 대면 정상회의를 한답니다. 일본, 호주, 인도 등이 모여갖고 미국에서 뭐 정상회의를 한대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놓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뉴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하여튼 뭐 뉴스도 없고 오늘 밤에 다들 그 어떤 코어 CPI 그것만 주목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한국장 마감 직전에 어떤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해 갖고 유럽 주식시장도 조금 비리비리하게 좀 약하게 출발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얘네들도 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결국 오늘 밤 9시 반에 그 CPI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움직임들은 일단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거고요. 대응은 각자, 그죠? 대응은 각기 대응입니다. 각기 대응, 그죠? 오늘 장대음봉 맞았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숏배팅 한번 들이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저런 거는 오늘 일단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상승을 해버렸으니까 숏 포지션들은 일단 몸살해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계속 뭐 눈치만 보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은 어쨌든 계속 머리 위에 저항을 쌓고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튀어 올라가면 계속 위에서 숏을 잡는 이런 전략 정도를 쓰면서 그런 전략을 쓰면서 구경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죠? 뭐 특별히
뭐 특별히 뭐 볼만한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아직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뭐 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 이 위쪽으로 머리 위에 저항 많이 인식해 놓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빠졌다가 지금 또 반등 중이고 하여튼 오늘 밤에 그 코어 CPI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그게 그 하루아침에 잡히겠습니까? 그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놨는데 지금 감히 대가를 안 치르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분명히 대가를 치르긴 치르겠죠. 그 대가가 인플레이션이겠죠. 코어 CPI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 어떤 반응이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어쨌든 테이퍼링, 긴축 우려 이런 거 나오면서 달러도 강세로 갈 수 있고 금리도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맨날 했던 얘기니까 제가 뭐 지금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녁이 아니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